그 개는 매일 저녁 정확히 해질 무렵이면 집 현관문 앞에 누웠다. 차가운 바닥 위에 몸을 살포시 기대고 고요한 눈빛으로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저 아마도 우리를 기다리는 걸 거야라고 생각했다. 새로 이사 온 우리 가족에게는 아직 낯선 그 개의 행동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고 그 눈빛은 묘한 위로가 되었다. 처음엔 그냥 근처를 배회하는 길 잃은 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밤 꼬박 문 앞에 나타나는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저 개가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야? 라며 묻곤 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애틋해서 우리는 그 개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이름도 없던 그 개에게 우리는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별이는 차갑고 무심한 듯 보였지만 우리 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그녀는 문 앞에서 절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날씨가 추워도 변함없이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별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숲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별이와 우리 사이에는 묘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우리는 별이가 기다리는 누군가가 우리 가족이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왜 별이는 그들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집 근처 마을 회관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했다가 오래된 이웃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우리 집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우리 집에서 살던 이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집, 오래전에 어떤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과 함께 살던 개가 있었지. 그 개가 참 특별한 아이였는데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 할머니의 말에 나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개가 혹시 별이와 같은 개일까? 그리고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별이를 문 앞에서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가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아직도 그들을 기다리는 걸까?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 문장에 내 마음은 무거워졌다. 별이를 바라보니 그 눈빛 속에 아직도 무언가 말하지 못한 슬픔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며칠 후 나는 동네 도서관에서 옛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우리 집 근처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수십 년치 뒤적이며 찾던 중 한 신문 기사가 눈에 띄었다. 만난동 비극, 가족 전원 사망 사건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숨을 죽였다. 그 기사에는 우리 집에서 몇 해 전 살았던 가족이 어느 날 밤 집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고 당시 가족 모두가 집안에 있었고 불은 갑작스럽게 번져 큰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키우던 개 한 마리는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기사를 몇 번이고 읽었다. 사고 당시 개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개가 바로 별이일까? 집에 돌아와 별이를 조심스럽게 불러봤다. 별이는 처음으로 내게 다가와 다리 사이에 머리를 비벼댔다. 그 순간 나는 별이와 나 사이에 끈끈한 연결고리가 생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별이는 문 앞에 누워있지 않았다. 대신 집 뒤편 어두운 숲으로 혼자 사라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기로 했다. 숲속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발걸음 소리가 잔잔한 나무 사이로 울려 퍼졌다. 얼마 가지 않아 별이는 멈춰서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나를 이끌듯 숲속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오래된 낡은 오두막이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쌓인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우리 집에 살던 가족과 그 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개는 분명 별이와 너무 닮아 있었다. 갑자기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별이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우리 집과 이 마을의 어두운 과거와 연결된 존재였다. 오두막에서 나온 후 나는 더 많은 사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이 집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야만 했다. 별이가 매일 문 앞에 누워 있었던 이유를, 그리고 왜 우리를 기다리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기다렸던 이유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별이가 문 앞에 누워 있던 진짜 이유가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두려움도 함께 커져갔다. 오두막에서 돌아온 날 이후로 나는 별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을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오래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미스터리는 더욱 짙어졌다. 어느 날 마을 노인이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너희 집 그개 예전 가족과 관련된 일이 아주 복잡했단다. 그 가족이 단순한 사고를 당한 게 아니야. 그 집에선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지. 누군가는 그 가족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했고 결국 큰 비극이 벌어졌단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과연 누가 왜 그 가족을 노렸을까? 그리고 그 개의 별이는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 다음 날 밤 별이는 평소처럼 문 앞에 누워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별이 옆에 조용히 앉았다. 별이는 나를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살짝 내밀었다. 그 순간 나는 별이가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한다는 걸 느꼈다. 그때 갑자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삐걱거리는 문소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같은 음성. 나는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며 소리가 난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부엌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가 떨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떨리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장 속에는 예전 가족의 아버지가 쓴 듯한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의 절망,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일기장 마지막에는 내일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문장이 씌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진실은 분명 집 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별이는 그 진실을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진실에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무언가가 우리 가족과 별이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별이와 함께 일기장을 손에 든 채 나는 집 안 깊숙이 들어갔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마음 한구석에선 무언가 위험한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일기장의 글귀 하나하나가 점점 선명해지며 당시 가족의 절박한 심정이 내게 전해졌다. 아버지는 그 집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려 했지만 누군가가 그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누군가는 마치 그림자처럼 집 주변을 맴돌며 가족을 위협했다. 그날 밤 별이는 나를 이끌듯 갑자기 문 앞에서 떠나 집 뒤편 숲으로 달려갔다. 나는 서둘러 따라갔고 숲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녹슬고 삐걱거렸지만 강한 무언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가족들의 사진, 몇 통의 편지, 그리고 누군가가 몰래 쓴 듯한 쪽지들이 나왔다. 쪽지 속 글씨는 점점 악필로 변해가며 절박함이 묻어났다. 진실을 밝히면 죽는다. 믿지 마라.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문장이 특히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 순간 숲에서 들려오던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멈추고 고요해졌다. 별이는 몸을 낮추고 귀를 쫑긋 세우더니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주변을 살폈다. 그때 숲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고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그 사람은 낡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 보였고 눈빛은 냉랭했다. 남자는 내 주변을 빙빙 돌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별이를 달래며 움직이지 않았다. 다행히 남자는 몇 분 후 포기하고 숲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이 남자가 이 집과 가족 그리고 별이와 어떤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누구도 내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아내는 당신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환상을 보는 거야 라며 나를 달랬고 아이들도 별이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랐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별이는 나에게 중요한 존재였고 그 개가 가진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한 길임을 알았다. 다음 날 나는 마을 주민 중 과거 그 가족과 가까웠던 노인을 다시 찾았다. 노인은 이번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가족, 사실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지. 집에서 발생한 불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단다. 누군가가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어. 그 개, 별이는 그 가족의 마지막 증인이야. 그래서 아직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별이가 우리를 기다린 게 아니었다. 그는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전까지 별이의 마음도 평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별이와 함께 다시 숲으로 향했다. 이번엔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있었다. 이 비밀을 밝혀내고 별이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물할 것이다. 하지만 숲속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상상 그 이상으로 잔혹했다. 숲속에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려던 나는 별이와 함께 점점 어두워지는 나무들 사이를 조심스레 걸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별이의 발걸음이 내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렸다. 그때 갑자기 별이가 멈춰 서더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더욱 긴장감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뭔가 있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멀리서 흐릿한 빗줄기가 보였다. 그 빛은 오래된 폐가 쪽에서 흘러나오는 듯했다. 우리는 폐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는 낡고 부서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먼지와 오래된 가구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별이는 조심스럽게 내 옆을 지켰다. 그 순간 폐가 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긴장하며 불을 켰다. 불빛 아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예전 가족의 모습과 함께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우리를 노려보는 듯했다. 나는 사진을 주워들고 문득 옆방에서 울리는 낮은 음성을 들었다. 도와줘. 제발. 그 소리는 희미하지만 절박했다. 별이는 갑자기 짖으며 음성이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급히 뒤따라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숨겨진 서랍을 발견했다. 서랍 안에는 한 통의 봉투가 있었다. 봉투에는 진실을 알고 싶다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편지와 함께 녹음기가 있었다. 녹음기를 작동시키자 예전 가족의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는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우리는 위험에 처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쫓고 있어요. 이 집에는 우리만의 비밀이 있어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그 순간 폐가 밖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나는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다. 불길이 숲을 삼키듯 번져 나가고 있었다. 별이는 공포에 떨며 나를 향해 달려왔고 나는 재빨리 그를 안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란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막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이 어두운 숲과 집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다짐을 굳혔다. 별이와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으로 가득할 것이다. 불길이 숲을 집어삼키듯 번져나가는 광경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공포와 결의를 동시에 느꼈다. 별이는 내 품에서 떨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직 꺾이지 않은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찾아야 해. 나는 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화염의 퇴각을 기다리며 나는 폐가 근처에서 발견한 편지들과 녹음기를 다시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음성은 우리에게 절실한 경고를 남겼고 그 뒤를 이어 불길의 원인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닥친 숙명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내가 놓쳤던 작은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쪽지에는 진실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별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했다. 숲이 불타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길을 막을 순 없었다. 폐가 아는 전보다 훨씬 음산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떨어져 있었고 가구들은 불안정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 눈은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 멈췄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서류들을 살펴보던 중 한 서류가 내 눈에 들어왔다. 가족의 비밀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내용은 예상 밖이었다. 과거 이 집 가족은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었고 정부와 연관된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첨단 기술을 이용한 비밀 실험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그때 별이가 갑자기 경계하는 듯 낑낑거리며 짖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밖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누군가가 숲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 형체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나는 그가 적대적인 존재임을 직감했다. 이 집의 비밀은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별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사건들과 지금의 상황들이 얽혀 있었고 무엇보다도 별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 눈빛은 단순한 애정이나 기다림이 아닌 오래된 상처와 아픔을 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잊혀진 자들의 모임을 찾아갔다. 그들은 과거 이 집 가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모임의 리더는 내게 말했다. 내가 찾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험하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밝혀야만 별이도 너희 가족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과 충격적인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별이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진실 앞에 서기 위해 나는 계속 걸어가야 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가 꿈꾸던 평화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 잊혀진 자들의 모임은 오래된 폐교의 어두운 강당에 있었다. 회색빛 벽과 먼지가 쌓인 의자들, 그리고 흐릿한 조명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비밀스러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중에는 나와 비슷한 눈빛을 가진 이들도 있었고, 오래전 이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아는 듯한 묵직한 무게를 지닌 사람들도 있었다. 모임의 리더, 중년의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이 집과 가족이 감추려 했던 비밀은 단순한 가족사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실험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조작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집에서 그 실험이 이루어졌다. 나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느꼈던 모호한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실험 중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실험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겪으며 집을 떠났고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집의 옛 주인이자 별이가 가장 기다리던 존재였다. 별이는 내 옆에서 불안한 듯 몸을 살짝 떨었다.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세력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실험에 관여한 이들,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임의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나는 그 집의 과거를 기록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은 매우 위험하다. 무조건 신중히 다뤄야 한다. 그녀는 낡은 서류들을 펼쳤고 나는 그중 몇 장을 얼핏 보았다. 실험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목록과 그들의 이상 행동 기록, 그리고 감금과 탈출에 관한 메모들이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실제로 이 집에는 아직도 실험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지우려는 세력이 숲 주변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 모임은 점점 더 긴장감이 높아졌다. 나는 별이와 함께 조심스레 폐가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준비된 상태였다. 밤이 찾아오자 나는 별이와 함께 집 근처를 탐색했다. 그리고 숲속 깊은 곳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빛을 발견했다.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니 오래된 연구 장비들과 낡은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실험이 이루어졌던 장소인가? 나는 무릎을 꿇고 문서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때 누군가 숲속에서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나는 급히 숨었고 별이는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누구야?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움직이지 않자 상대방도 발걸음을 멈췄다. 순간 내 앞에 불빛이 비추었고 그 빛 속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바로 모임의 리더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진실을 찾으려 한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조심해야 한다. 너희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 그 순간 숲 너머에서 멀리서 불빛과 함께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우리를 덮치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별이를 품에 안고 리더와 함께 숲속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숨 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과연 우리는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별이가 기다리는 그 옛 주인은 어디에 있을까? 숲속 어둠 속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며 잠시 멈췄다. 나와 별이, 그리고 모임의 리더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불빛과 차량 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라 긴장감은 여전했다. 별이는 내 품에서 몸을 바싹 붙였고 나는 그의 작은 체온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리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찾으려는 진실이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어디로 가야 하죠? 이 숲속에선 어디가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그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옛 실험실 근처에 비밀 출구가 있어. 거기로 가면 숨을 곳이 있을 거야. 다만 그 길은 위험해. 우리는 서둘러 움직였다. 별이는 나를 향해 살짝 머리를 기댔고 그 모습이 마음 한편을 아리게 했다. 너는 무슨 비밀을 알고 있던 거니? 내 속마음이 궁금증으로 부풀었다. 숲길은 점점 더 울창해졌고 낡은 뿌리와 가시덤불이 걸음을 방해했다. 내 마음도 갈팡질팡했다. 과연 옛 주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듯한 이 집을 별이는 떠나지 못하는 걸까? 이 실험의 목적은 사람의 기억을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잊혀진 과거를 지우는 거였다. 리더가 말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고 기억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에 혼란이 밀려왔다. 내가 기억하던 이 집과 별이의 집이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우리는 마침내 오래된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다. 그곳에는 녹슬고 닫힌 철문이 있었다. 리더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맞았다. 내부는 어둡고 습기 찬 공기가 가득했다. 먼지와 거미줄 그리고 오래된 연구 장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여기가 그 비밀 출구의 입구다. 리더가 말했다. 하지만 이 안에도 함정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깊숙이 들어갔다. 벽에 붙은 오래된 연구 노트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실험에 동원된 사람들, 그리고 과거 이 집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갑자기 별이가 낑낑거리며 몸을 떨었다. 나는 그를 달래며 살펴봤다. 별이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빛났다. 그 순간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여기에 있어. 리더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나타났다. 곧이어 한 여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낡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당신들은 왜 여기 온 거죠? 그녀가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별이가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일하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너무 끔찍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리더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럼 우리에게도 말해줘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면.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실험은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그 실험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죠. 피실험자들은 점점 자아를 잃어갔고 감정은 왜곡되었으며 일부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별이가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매일 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 대상은 바로 감정을 잃고 사라진 옛 주인이었다. 그 사람은 실험 도중에 자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집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이곳으로 돌아왔죠. 별이는 그를 기다렸고 우리 가족이 올 거라고 착각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갑자기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긴장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들이 왔어! 리더가 말했다. 우리가 찾는 진실을 숨기려는 세력이야. 별이를 꼭 안고 나는 숨죽이며 숨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우리는 어둠 속에 숨어 몸을 낮췄다. 내 손은 별이의 등 위에 단단히 얹혀 있었고 별이의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귀에 선명히 들렸다. 누구지?
저 멀리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조용히 움직여라. 여기 누군가 있다. 여자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말했다. 그들은 과거를 감추려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우리를 찾게 해선 안 돼. 나는 그들의 숨소리를 따라가며 생각했다. 과연 이 진실이 세상 밖에 나가면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그동안 잊혀졌던 기억들과 감정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저쪽으로 빠져야 한다. 리더가 신속히 움직이며 말했다. 우리는 낡은 복도를 따라 조심스레 걸었다. 오래된 벽지에 덮인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우리를 쫓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별이가 갑자기 몸을 떠며 낑낑거렸다. 무언가 보였던 걸까? 나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눈빛이 공포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다. 별이, 괜찮아? 나는 그를 알아. 나는 교령이네. 하지만 별이는 몸을 비틀며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낡고 해진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와 두 명의 성인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놀랍게도 별이와 닮아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리더가 다가와 말했다. 저 아이는 과거의 주인의 아들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가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다. 갑자기 멀리서 기계음과 함께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 같다. 리더가 말했다. 시간이 없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빨리 움직여야 해. 우리는 급히 사진을 가져가며 더 깊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이상한 기호와 낙서들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흩어진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서류들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실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다. 바로 준호라는 이름이었다. 준호. 나는 속삭였다. 별이와 닮은 이름이야. 그때 지하실 한쪽에서 희미한 빛이 깜박였다. 우리는 빛을 따라가다가 낡은 문을 발견했다. 문고리에 손을 댔을 때 갑자기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누가 있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우리는 얼어붙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 있었다. 그 사람이 과거 주인의 가족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는 누군가일까? 문이 천천히 열리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가 마주한 이 진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뒤흔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자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낸 듯 깊게 주름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우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여긴 내가 떠난 이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곳입니다. 내가 여기서 숨기려 했던 진실 때문이죠. 나는 별이의 손을 꼭 쥐었다. 별이도 긴장한 듯 꼬리를 살며시 내려놓았다. 남자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은 민석입니다. 이 집의 이전 주인이었고 이곳에 있었던 비밀을 알고 있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민석은 숨을 고르고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말한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다. 몇 년 전 이 집에는 나와 내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준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매우 특별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죠. 어느 날 준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고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고통과 절망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해 치료하려 했지만 결국 준호는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우리 가족은 점점 무너져 갔죠. 하지만 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준호가 마지막으로 이 집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지키기 위해 집을 떠났고 그는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별이의 눈을 보았다. 민석의 말처럼 별이는 준호의 그림자를 따라 이 집을 떠나지 않은 것일까? 그 후로도 나는 이 집을 지키며 준호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아내도 이곳을 떠났고 결국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봉인했죠.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오고 별이가 나타나면서 다시 이 집에 빛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별이가 갑자기 민석에게 다가가 얼굴을 핥았다. 민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 네가 보낸 친구구나?
우리는 모두 그 순간 깊은 감동에 잠겼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 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비밀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 집에는 아직도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준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죠. 그걸 찾아내야만 완전히 이 집의 저주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집안의 전등이 깜박이며 이상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긴장하며 주위를 살폈다. 이 집은 준호의 영혼이 아직 떠나지 못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비밀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나는 별이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준호와 민석 씨가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그날 밤 집안은 무언가 달라진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석 씨가 말했던 준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다시 내려갔다. 별이는 언제나처럼 내 옆을 지켰고 그 눈빛은 묘하게 진지했다. 이쪽으로 와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오래된 서랍장 옆을 가리켰다. 서랍장은 먼지와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만 손잡이는 반짝이고 있었다. 서랍장을 열자 낡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편지 중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민석에게 준호가 떠난 그날 이후 내 마음은 무너졌지만 준호가 이 집과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남긴 비밀을 반드시 밝혀야 해요. 이 편지는 그 단서입니다. 편지에는 준호가 남긴 일기장이 숨겨진 장소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 집 뒤뜰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차가운 흙을 파내자 작은 상자가 나왔다. 상자를 열자 준호의 일기장과 작고 반짝이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일기장은 꼼꼼한 글씨로 가득했다. 거기에는 준호가 느꼈던 외로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과 가족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적혀 있었다. 준호는 이 목걸이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거야. 민석이 말했다. 그는 이 집을, 우리 가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영원히 이곳에 머물면서도 우리를 지키고 있었어. 나는 별이에게 목걸이를 가까이 가져가 보았다. 별이는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기쁜 듯이 짖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준호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민석 씨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집은 더 이상 차갑거나 무섭지 않았다. 별이는 매일 저녁 현관문 앞에 누워 우리 가족을 기다리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았다. 별이는 우리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준호를, 그리고 그가 남긴 사랑과 기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막 장면에서 별이는 어린 준호가 그리워할 때마다 달빛 아래에서 함께 뛰노는 모습을 떠올리는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상처를 치유했고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강아지 이야기 그 이상이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만나 치유하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며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찾는 여정이었다. 감사합니다.